LNF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으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2.1%, 영업이익은 무려 69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5.6회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차이점을 좀 더 재미있게 비유를 해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주요 핵심 데이터가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산출해 내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천기누설 같은 거를 그냥 공개하는 겁니다. 밑에 내용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3개가 있다는 거, 1번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 2번, 3번은 사실 채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8,86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 보다 무려 302.1%가 증가했고요. 거기에 재고자산이 더 증가했어요. 349.1%.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출원가가 적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출총이 크게 늘었고 판매관리비도 158.4%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원가회계상으로는 535.6%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5%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21.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는 매출이 증가는 했지만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이 됐을 거다, 또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죠. 스루풋율은 반대로 그래서 거꾸로 3.9%가 하락했습니다. 외형이 증가해서 절대금액의 스루풋은 증가한 것은 회사로서는 기쁠지 모르지만은 마진율이라고 볼까요? 마진율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102.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 크게 상승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2,416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항상 위에 올리는 양식, 재고 흐름 양식은 향후 기업이 항상 이런 양식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만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94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제품이 많이 증가했죠. 생산한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은 못 팔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고 금액이 또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겠습니다. 우리는 수량으로서는 외부에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기준 1, 2, 3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 원재료 사용액이 326.5%가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합한 것을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324.2%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02.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도출한 그 가공비는 85.8%가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은 가공 비율,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5.6%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원재료 가격이 5.6% 크게 상승을 했다. 2차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929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기준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변동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 그 차이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는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2022년, 2021년도는 일치를 하는데 2020년도는 그 차이가 남습니다. 이것도 무엇인지 그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뭔가 좀 불투명하고 현재로서도 계속 2단계 이 차이만큼은 계속 불투명한 거죠. 현금 흐름표만 이제 맞는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맞춰보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그 외부 감사들도 하는 방법일 거니까 이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869억 원, 거의 87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82.1%가 증가했고 직원 수가 역시 많이 증가했겠죠. 46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평균 임금은 5,870만으로서 25.4%가 증가했습니다. 본봉도 증가했겠지만은 아마 그 물량 증가에 따라서 잔업도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5.4%까지 증가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이것은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재고 회전율도 떨어지고 수르픈율도 떨어져서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 회계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투명 회계 가정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나 제품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범위 그 정도에서의 그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 투명 회계 가정도 입증을 필요로 하는데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는 것은 1, 2차 추론에서 분명히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그 추론이 되는데 판매 가격 하락은 실제 하락이라기보다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적게 올랐으면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충 맞아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 단가 변동 추이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한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1.3으로서 자신의 능력보다도 30% 이상 더 발휘를 했습니다. 아마 크게 그 잔업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 회사 자체의 그 어떤 그 자산의 활용도가 크게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이 넘는 경우 서비스업은 주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조업에서 일이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크게 2022년도가 한마디로 우리가 많이 그 쓰는 용어로 녹아났다든지 대박이 터졌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의 추론은 이 데이터로서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조심스럽게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제고 및 경쟁사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상세한 표기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코발트 등 국제 광물 자원 시장 수급에 따른 원재료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 원료를 만드는 기업 양극활 물질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국내 경쟁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중국산하고도 경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그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이 논리도구, 충분조건이라는 논리도구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의 이 논리적 사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if, 만약 뭐뭐하다면 then, 그러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픈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 회계 법정에서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을 하고 이 회사가 말하자면은 투명하다고 회계가 투명하다고 무죄를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내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제시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은 생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량으로 나누면은 재고 회전율이 판매 수량 나누기 재고 수량 하면은 재고가 회전율이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길 바라지만은 앞서 2단계의 갭에 대해서는 갭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재무지표를 연간 사업 보고서 때 이제 산출을 해서 한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 이것을 보는 건데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투자죠. 2,521억 원의 투자가 됐고, 종속기업은 뭐 크게 비율이 낮습니다만은 EAT 현금 순이익이 3,58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17%, 7.9%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현금 순이익이 이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이게 더 크게 좀 이익이 나 있는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채권자한테 4,936억 원을 추가로 차입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9.2%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도에 48.2%를 줄였다가 다시 이제 이자 부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뭐 배당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자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1조 원대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은 현금상으로는 좀 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본적 지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증가에도 돈이 묶여 있는 거고,
크게 나눠서는 그렇게 돈이 들어간 데가 많죠. 재고가 4천 몇백억, 이거 2천억. 그러면 벌써 한 7천억 가량이 현금이 묶여 있다는 거니까 이게 뭐 돈을 잃었다기보다는 현금이 1조 원 정도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현금 버퍼율 매우 낮습니다. 말하자면은 비상사태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의 여율이 두 자리 수주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익잉여금률이 전년도에 그 결성금률에서 97.4%나 증가해서 이익잉여금률은 83.3%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내역은 매우 다양한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있는데 연차 배당 2022년도에 넣고요. 배당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유상증자에 의해서 2021년도에 이 자본금이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제가 뽑은 현금 흐름표에 주주 잉여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 자본 변동표에서 이건 뽑는 건데요. 차이가 24억 3,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자본금 표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위에다가 표현한 거죠. 그 연차 배당액을 플러스로 오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연차 배당액이 배당액은 나갔기 때문에 현금이 자본 변동표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연차 배당을 했다 하면서도 플러스로 표현해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잘못 오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 말하자면은 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 자본 총계를 맞췄는지 의아합니다. 기본적인 수준이 이미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엑셀 회계 자료로 작성한 거라 그래도 검사를 안 해봤다. 내부에서 검증을 하는데 2021년도 거니까 다들 이 회계법인 감사도 뭐 하고 그럴 텐데 그냥 간과하고들 탁탁 넘어가고 그러니까 남들이 회계법인 감사까지 받은 자료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공주할 매주하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외부 감사하더라도 외부 감사가 만능인이 아닙니다. 외부 감사 잘못해서 그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뭐 전체적인 그런 어떤 식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이제 스루풋 회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현금 흐름표 전체를 보는 그런 양날의 검을 가지고 회사를 잘라 보는 거죠. 쫙 잘라봐서 내부를 들여다 보는 거죠. 커트한다고 그러죠. 절단해 가지고 내부를 보는 거.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원가 회계 실적을 기반해 가지고 어저께만큼 내일도 팔릴 거다. 그런 단순한 사고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방향으로 계속 늘어난 2022년도 실적만큼 매출이 상승할 거다 본다 그러면은 한 10조 원 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현격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이 예산은 3,449억 원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재고가 10% 증가하는 거로 봤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이 3,32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10조를 판매했을 때. 그런데 거꾸로 10%를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로 떨어집니다. 재고 10% 증가에 영업이익은 1272억 원이 감소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안하고, 목표로서 WCI 회전율을 상승을 바벨 전략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그 이 전망을 해본 것은 구조 한 7천억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그래서 10조 원이 아니고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원가 회계는 1,000만 원 돈은 해야 돈이 남는다고 상정을 했는데, 스루풋은 97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90만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으니까 6회전까지만 좀 두 달치 재고만 가져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7.9%면은 조금 더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970만 원으로 가격을 내려서 납품한다면은 더 판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해서 10조 4,626억 원대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남는 게 1조 원은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격하게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해서 재고를 줄인다 하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매출 비례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970만 원에 하기로 했으면 재고의 증감에 관계없이 이렇게 예상 9,131억 원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천억 사이 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2021년 말보다 12만 3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 액면가, 주당 액면가가 491억 원으로 산출이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00원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것도 발행 주식수의 표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자본 변동표에서도 갭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따져볼 제 능력은 안 되고, 이게 500원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표기가 잘못됐다. 이 발행 주식수에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자관 2021년도에 현격히 뭐가 급격히 자본 증가가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했던 어떤 회계 분야의 직원들의 뭔가의 에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긴 되네요. 시가총액이 무려 9조 8천억이나 됐는데 2023년도에는 10조 원을 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5% 이상 주주비용은 세로닉스가 14.4%, LNF 자기 주식이 7.6%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4.0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LNF 2022년도 영업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 1사분기가 벌써 3월달이 다 돼 가는데 1사분기 손익은 아마 35일 아니 45일 정도니까 4월 중순경에나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좀 더 가늠을 좀 더 잘해 볼 수 있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